안녕하세요. 21년차 만두진짱 이종택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장사 오래 하신 식당 사장님들을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분들 얘기들이 첫째 인력난에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. 시간당 15,000원까지 줘야지 그나마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, 식당 일들을 많이들 이제들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새벽에 나서 만두 속을 하고 그리고 저녁까지 장사를 하고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장이지만 15시간도 일한 적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하는데 너무 고된 일이다 보니까 또 이게 그만둔다고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그만둬도 누군가 나를 메꿔줄 수 있지만 이 식당 일이라는 게 이 한정된 그 인원 갖고 하기 때문에 내가 빠짐으로써 다른 분들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요.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저희 포스 체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카드 단말기 사장님이 와서 저희 걸 AS 해주면서 2월 달에 5군데가 폐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장사들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폐업해가지고 다시 직장을 알아본다 뭐 그런 분들이 있다는데, 한 달에 그 단말기 취급하시는 그 사장님이 5군데를 폐업할 때면 사실 힘든 겁니다. 그리고 다들 힘든 시기지만 특히 우리 같이 이 계절 타는 음식, 찬바람이 불어야지 만둣국이랑 만두전골이 많이 나가는데 또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저희도 매출에 또 이게 영향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는데, 제가 장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장님들한테 얘기 들으면 1월 달은 세일해서 안 되고 2월 달은 명절 껴서 안 되고 3월 달은 신학길에서 안 되고 4월 달은 한절기 있어서 안 되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에서 지출이 많아서 안 되고 6월 달은 계절이 너무 좋아서 외부로 나가는 분이 많아서 안 되고 7월은 휴가철이라서 안 되고 8월은 너무 더워서 안 되고 9월은 또다시 명절이 와서 안 되고 10월은 한절기라서 안 되고 11월은 김장철이라서 안 되고 12월은 송년회가 있어서 안 되고 다들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에 그 타성에 졌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저도 제가 나름대로 뭐 투자한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오르다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. 저부터가 사실은요.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저도 생각도 하고 요즘에 깨달은 게 있는데, 나부터 이 정신 자세를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까 제가 말했듯이 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핑계를 댈 수 있으면 다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들더라고요. 저도 생각을 왜 바꾸기로 했냐면, 제가 스스로 이러다 보니까 21년째 제 장사를 하지만 3월 달서부터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만두는 당연히 좀 매출이 떨어지는 거다. 스스로 저부터가 체념하지 않았나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 노르웨이가 연어로 유명한데 배에서 잡아가지고 한국까지 오다 보면은 연어들이 다 시들시들 다 죽는데요. 근데 한 어부만 한국까지 와도 이게 싱싱하게 살아있더래요, 연어들이.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노하우를 알라고 해도 안 가르쳐 주겠죠, 당연히. 죽은 연어를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살아있는 연어를 팔면 단가가 높고 비싸게 팔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비법을 알려도 이분이 안 가르쳤는데, 이분이 이제 그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그거를 공개했는데, 그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연어를 잡아서 누구나 잡는 건 똑같은데 잡아서 한국까지 오면서 살아있는 연어를 갖고 오던 어부는 그 안에 연어의 천적이 다랑어라고 그러더라. 참다랑어요. 다랑어 한 마리를 넣어놓는데요. 그러면 다랑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연어들이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속도도 빠르고 막 살라고들 노력하다 보니까 한국까지 살아있대요. 그 비슷한 예가 알래스카에서요. 알래스카 술록. 그 술럭이 천적이 뭐였었냐면 늑대였었대요. 늑대들한테 하도 많이 잡혀 먹다 보니까 알래스카 주정부에서 생각할 때 늑대를 좀 많이 잡아야지 술럭들이 살아가는데 지장 없겠다. 그래서 늑대들을 많이 포획을 했대요.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우리는 그러면 술럭들이 뭐 많이 늘어나고 더 살 줄 알았는데 천적이 없어지는 거예요. 늑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술럭들이 도리어 성인병이 걸리고 생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개체수가 줄어들더래요.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.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.
저는 당연히 3월 달서부터 되면은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래 이렇게 하던 방식대로 장사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. 저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본 그 고객층이 있다 보니까 그 고객층으로 우리 가게는 유지해서 나가는 거다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을 뭐로 바꿨냐면 주 타겟층을 공략하자.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게 저희 타겟층은 누구냐? 50대, 60대 아주머니들이 많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쭉 체크를 해서 보니까 타겟을 잡고 이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서 이분들을 더 저희 가게를 많이 오게끔 해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50대, 60대들 주부다 보니까 가족들을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하면서 포장을 하게 유도를 해서 저는 한 달 이벤트를 제가 뭐를 계획을 했냐면 저희가 만두 20개랑 국물이랑 김파랑 드리면은 2만 원이거든요. 가서 끓여들 수 있는 거 비조리로. 거기에다 제가 식사를 하고 그걸 포장해 가시면은 조랭이 떡살이라고 저희가 살이 파는 게 4,000원인데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. 당장엔 안 사가시더라도 벽면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시고 다음에 와서 먹고 싸가야겠다 그 말씀들을 꼭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3월달 목표가 뭐냐면은 지금 매출에 플러스 10만원 더 올리기입니다. 무조건 10만원씩 매일 매출에 10만원씩 올려야지.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타겟층을 잡았다니까 혹시 매출이 감소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주 타겟층을 잡아놓고 점점 넓혀가려고 저는 생각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배달도 전에는 사실 배달에 뭐 용기값 빠지고 배달비 제가 내는 거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전골이나 소고기 만두 전골을 시키면 저희는 매장에서 드실 때는 세트로 이 볶음밥까지 드렸는데 포장은 사실 안 드렸거든요. 근데 이제부터 제가 생각을 가서 만두 전골이나 소고기 만두 전골을 드시는 분한테는 무조건 볶음밥을 드린다는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. 제가 3일 전부터 이걸 실행을 했는데 뜻밖의 볶음밥을 드리면서 제가 거기다 전화번호를 꼭 이렇게 맛으로 소문난 개성 소문만두하고 저희 전화번호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저희 그 단골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.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. 이 만두 전골만 드시다가 볶음밥까지 드시니까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. 어딘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. 어느 지역인데 경상도인가? 중국집은 짜장면, 짬뽕이랑 탕수육을 반하게 세 가지 파는데 중국집에 가게 되면 뭐부터 고민하냐. 짜장면을 먹을까? 짬뽕을 먹을까? 사실 고민되잖아요. 저도 사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짬짜면 있잖아요. 근데 또 이상하게 짬짜면으로 먹으면 또 그 맛이 안 나요. 짜장 맛도 아니고 짬뽕 맛도 안 나고.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. 이 가게는 줄을 쓴다는데 제가 책을 이거다 생각한 게 뭐냐면 그분은 짜장을 주문하잖아요. 그러면 디저트식으로 요만한 종기에다 짬뽕을 드린대요. 먼저. 그럼 짬뽕을 좀 먹고 있으면 짜장이 나오게. 거꾸로 짬뽕을 주문하면 짜장을 종기에다 조금 이렇게 드린대요. 서비스를. 그거 기발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또 저거다.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금 식사 후 포장을 하면 조랭이 떡을 드린다. 사실 조랭이 떡 단가 한 1,000원? 할 거예요. 그 정도면은. 그쵸? 1,000원을 식사라고 포장을 하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. 한 사람이 식사라면 저희는 10,000원이고 포장을 하면은 20,000원, 30,000원에 1,000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끝으로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마칠까 합니다. 어느 신혼부부가 새댁이 그 음식을 만들면은 이 햄 있잖아요. 소세지 그런 걸 갖다가 양쪽 끄트머리를 자르고선 꼭 이렇게 그 프라이팬에다 굽더래요. 그래가지고 신랑이 궁금하잖아요. 왜 꼭 이상하게 햄을 소세지를 하던 꼭 왜 끄트머리를 잘라서 후라이팬에다 이걸 구울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요리를 하는데 신랑이 그랬대요. 자기야 근데 자기는 왜 후라이팬에다 이 햄을 올려놓고 왜 끄트머리를 꼭 잘라서 해 그랬더니 새댁이 하는 말이요. 그거 나도 몰라. 우리 엄마가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더래요. 그래서 잠깐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해서 엄마한테 또 전화를 한 거예요. 엄마는 꼭 왜 옛날부터 우리 어릴 적에 소세지나 햄을 왜 끄트머리를 꼭 잘라서 이렇게 구워줬어? 그랬대. 그랬더니 그 엄마도 그거 글쎄 너희 외할머니가 하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했는데 그러더래요.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이제 새댁이 전화를 했어요. 할머니는 왜 프라이팬에다가 소세지를 하면 끄트머리를 잘라서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? 그거 옛날에는 프라이팬이 큰 게 없어가지고 다 함께 못 들어가서 끄트머리를 잘라서 구웠다 그러더래요.
이게 타성인 것 같아.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게 나도 모르게 굳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. 혹시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지 않을까요?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 21년 장사하면서 항상 3월달은 겨울보다 매출이 떨어진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의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. 생각을 바꾸려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매출에 떨어진 매출에 플러스 10만 원을 이거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 자꾸 찾아가야겠다 생각을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체념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당연히 그렇다는 거 1월들은 어떻고 2월은 어떻고 3월달 그거 자기 스스로 위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내 가게는 점점 도태돼 가는 것 같아요. 자, 우리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. 나는 언제든지 이걸 할 수 있다. 그러면 생각해 보시고 바꿔보자고요. 우리부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고요. 자, 그러기를 여러분도 바라고 끝으로 제 방송 끝까지 들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